하겠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다 아마 뉴로이미징 분석 툴 뭐 이런 주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SPM을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주에 제가 풀서퍼랑 FSL을 같이 묶어놨는데 약간 그 뉴로이미징을 분석하는 약간 3대 산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쓰는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좀 많이 쓰이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고 SPM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구글에 검색을 해놨는데 SPM 12 이렇게 검색을 하면 SPM이 이제 스태티스티컬 파라메트릭 매핑의 약자고 얘로 주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약자로 VBM이라고 부르는 거는 방법론으로 뉴로이미징을 분석하는 거에 많이 써요. VBM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복세 베이스드 모포메트리의 약자고, 저게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여러 사람의 브레인 영상을 다 공통된 하나의 공간으로 매핑을 하면, 복셀 바이 복셀로 다 코레스폰딩이 있다고 보고, 복셀 바이 복셀로 어떤 스태티스티컬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뭐 어떤 영역에서 어떤 복셀들이 어떤 뭐 두 공간의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 풀서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영상을 다 서브코티컬 스트럭처랑 그런 코티컬 레이어를 여러 리전으로 파셀레이션을 해주는 분석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영역의 볼륨을 재준다거나 코티컬 영역의 뭐 시크니스를 재준다거나 어떤 그런 메저먼트를 뽑아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요. FSL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VBM이나 나중에 풀서퍼를 이용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T1 스트럭처럴 MRI 영상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DTI 영상에도 이제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FSL을 이용을 해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세 개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SP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얘가 이제 툴킷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얘를 다운로드 뭐 약간의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입력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압축을 풀면 그냥 바로 이렇게 통으로 파일이 잔뜩 들어있고, 걔를 매틀랩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받아서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틀랩에서 이게 이제 경로에 SPM이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SPM 8로 해놨네요. 제가 저거를 SPM 12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냥 폴더에 SPM 슬래브 폴더만 경로 추가를 해주시고, 매틀랩에서 간단하게 명령어 SPM을 치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메뉴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EEG랑 fMRI는 잘 분석을 안 하니까 그 부분 다루지 않을 거고요. PET and VB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 저희는 이제 VBM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초기화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메뉴들이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SPM을 사용하는 그 메인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저희 좀 많이 쓰는 거는 몇 가지 제한되어 있어요. 보면 이제 제일 위에 리얼라인, 코 레지스터, 그리고 노멀라이즈, 스무스, 세그멘트 이렇게 5가지 메뉴가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5가지 중에 스무스는 진짜 그냥 가우시안 필터링을 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 세그멘트라고 하는 건 이제 브랜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나머지 3개는 사실은 다 저희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레지스트레이션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3개가 조금씩 달라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 위에 그 5개 메뉴를 이제 거의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고 약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 아래에 보면 이미지 칼큘레이트랑 그 옆에 다이콤 임포트 이 2가지를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메인 메뉴 하기 전에 다이콤 임포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콤 임포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CT나 일반 장비에서 데이터를 리퀴지션 할 때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다이콤이라고 하는 일종의 표준 포맷이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다이콤은 알고 계시다시피 CT가 할 때 MID 때 영상은 볼륨으로 되어 있지만 다이콤은 슬라이스 한 장이 하나의 파일로 해서 하나의 볼륨이 여러 다이콤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쪽 하나의 멀티 볼륨 파일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쓰는 포맷 중에 하나가 리포티 포맷이라고 해서 .니 파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지 헤더가 페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고요. 유로 중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무슨 메타 이미지 파일 포맷은 뭐 또 다른 포맷들도 약간 볼륨 이미지 파일이라고 해서 이런 3차원 영상, 3차원 또는 4차원 영상을 하나의 이제 아니면 페어로 되어 있는 2개의 파일로 해서 볼륨 형태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이콤 임포트는 다이콤 파일을 그런 볼륨 파일 형태로 변환해주는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SPM은 거의 그 메뉴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거기 이제 옵션별로 저희가 해당되는 입력을 다 넣어주면 런을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콤 임포트를 누르면 이제 임포트를 하고자 하는 다이콤 파일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뜨고 입력을 지정을 하고 아웃풋 에디터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컨버전 옵션에 보면 이미지 포맷이 기본은 이제 .ni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미지랑 헤더가 페어로 되어 있는 형태로도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약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거에 이제 옵션이 다 선택이 되면 여기 상단에 보면 그 저장 파일 옆에 보면 초록색 플레이 같은 버튼이 있잖아요. 저게 아마 저 다이콤 파일을 선택을 하기 전에는 저게 녹색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거고요. 저걸 선택이 다 되고 나면 저게 이제 녹색이 되면서
런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되면 되겠고요. 저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실행되는 게 이제 아래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SPM 뭐 하나 실행시킬 때마다 시간이 은근히 좀 걸리는 편이라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SPM 하나를 사실 한두 시간에 다 끝내기에는 굉장히 기능이 많고요. 설명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오늘 그걸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이제 시간상에도 그렇고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SPM을 풀어서 그 포즈를 한번 보시면 매뉴얼 파일이 있어요. 근데 SPM은 매뉴얼이 굉장히 잘 작성되어 있거든요. 매뉴얼을 읽으셔도 굉장히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파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SPM 툴도 안에 맨이라는 폴더 안에 보면 SPM 새로 매뉴얼이 PDF 파일이 쭉 있고요. 보시면 스페셜 프로세싱이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프로세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위에 상단에 있었던 5개 메뉴 리얼라인, 코레스터, 세그멘트, 노멀라이즈, 스무스에 대한 매뉴얼이 다 저 부분에 있으니까 그 부분 저걸 사용하실 때는 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변환이 되죠? 그래서 .리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게 지금 T1 영상을 다이콘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T1 볼륨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MRI 크로를 열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륨 파일 하나가 수백 장의 이제 다이콤에 있었던 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이콤 임포트는 SPM으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거 많이 쓰는 것 중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뷰어가 MRI 크론인데 MRI 크론 안에도 다이콤2D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하면 이제 좀 더 쉽게 좀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하나의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았다 섰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MRI 크론 안에 그 다이컴2D GUI 파일은 더블클릭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창이 뜨고 여기서 보면 아웃풋 포맷이 아까 SPM에서도 .리랑 아니면 이미지 헤더 페어에 있는 두 가지 타입 중에 어떤 걸 할 건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MRI 크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아웃풋을 어떤 파일을 할 건지를 볼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3D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재료 똑같이 그 T1 영상 한번 변환해보자면 그냥 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변환이 되고요. 저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결과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3D T1 영상이 만들어요.
DTR을 하나로 예제로 한 번 더 보여드리자고 하면 저 아웃풋 포맷에서 보면 지금은 3D.2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DTI 같은 경우는 저게 4D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렉션을 여러 방향으로 찍은 멀티볼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4D로 할 거냐 3D로 할 거냐를 저기서 이제 옵션을 지정을 해서 다른 타입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 쟤를 4D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 리프티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 제가 MRI 클론을 열려고 하면 이게 볼륨, 3D 볼륨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개 중에 어떤 걸 열 거니 하고 처음에 물어보는 게 뜨죠. 그래서 내가 뭐 몇 번째 거를 열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를 바꿔서 열어주면 걔가 3D 볼륨, 그 인덱스의 3D 볼륨을 MRI 클론이 보여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DTI 영상이기 때문에 T1만큼 아주 해상도가 높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다이콤 파일을 이미지 볼륨 파일로 변화하는 걸 이제 다이콤 임포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SLPM이나 MRI 클론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SPM으로 들어와서 위에 5개 기능을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제일 간단한 스무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무스는 그냥 가우시안 패터링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무딩을 하고 싶은 이미지를 입력해 저 이미지 투 스무스에 넣고, 그리고 FWHM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가우시안의 시그마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 파일 프리스픽스는 아웃풋의 이름에 그냥 앞에 붙을 문자열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노란 그 플레이가 지금은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 이제 이미지를 설정을 해주면 제가 녹색으로 변환을 하고 스무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거를 지금 제가 모든 메뉴를 하나하나 다 돌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얼라인, 코 레지스터, 노멀라이즈 3개는 다 이미지 레지스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3개는 같이 묶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 리얼라인은 지금 데이터를 하면 세션이 하나 나오고 이제 이미지를 저기에 이미지열을 그냥 쭉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라인은 기본적으로 한 서브젝트의 어떤 타입이 됐든 아까 뭐 그런 DTI나 DWI 같이 하나,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의 시퀀스인데 그 안에 약간 순차적인 볼륨들이 있을 때 그것들 간의 정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fMRI 같은 그런 타임 시퀀스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DWI도 이제 시퀀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같은 모달리티의 영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퀀스에서 이제 한 시퀀스 내에서 여러 멀티볼륨이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어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들 간의 모달리티는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때 그 주요 보게 되는 그 컴포넌트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시밀러리티를 매저하는 시밀러리티 클레어티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보잖아요. 여기서는 이 아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되어 있을 거고, 시밀러리티가 이게 그 인트라 모달리티에서 사용되는 시밀러리티 메저를 사용을 해서 시밀러리티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라인 같은 경우는 같은 서브젝트에 같은 동일한 모달리티 간의 레지스트레이션 하나를 사용을 된다라고 보시면 제 이해가 쉽고요. 코 레지스터는 그래서 아까 리얼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세션이 쭉 있으면 첫 번째 게 언제나 항상 레퍼런스고 두 번째에서부터의 영상들이 다 첫 번째로 가서 매핑이 되는 형태로 레지스트레이션이 돼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레퍼런스랑 플로팅 영상을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고, 콜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보통 동일한 서브젝트의 모달리티가 다른 시퀀스 간에 정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사람이 누워서 MR 같은 경우는 T1 하나만 찍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T1도 찍고 T2도 찍고 뭐 어떤 경우에는 플레어도 찍고 이렇게 여러 모달리티를 찍었을 때 그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에 정합을 해줄 때 콜 레지스터를 많이 쓰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내가 여러 모달리티 중에 어떤 걸 레퍼런스를 할 건지, 그리고 무빙이 되는, 플로팅이 되는 이미지는 어떤 걸 할 건지를 각각 레퍼런스 이미지랑 소스 이미지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옵션도 있어서, 그때 제가 레지스트레이션 강의할 때 마지막에 인터폴레이션 간다는 설명 들었잖아요. 인터폴레이션 옵션 지정하시면 되고, 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도 리지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그래서 또 뭐 로컬하게 디포메이션이 되진 않고 글로벌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터모달리티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시밀러리티 메저를 이용을 해서 얘가 잘 맞아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 얼라인과 코 레지스터까지는 이제 동일한 서브젝트인데 이게 같은 모달리티냐 서로 다른 모달리티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노멀라이즈라고 하면 어떤 뭐 정규화, 표준화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노멀라이즈는 스페셜 노멀라이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표준 템플릿이 하나 있고 개별 인디비주얼 서브젝트의 브레인이 다 하나의 표준 공간으로 매핑이 되도록 하는 게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아래에 다 설명들이 계속 이렇게 내가 막 어디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다 설명들이 써져 있는 게 아니고 보이실 거예요. 저게 사실 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읽어보면 아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도 이제 템플릿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템플릿 또는 아틀라스 이미지라고 부르고요. 일종의 이제 표준이 되는 이미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스 투 라이트가 일종의 플로팅 이미지들, 그러니까 내가 표준 공간에 가져오고자 하는 여러 서브젝트의 브레인 MRI 이미지를 저기다 넣어주면 되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아래로 내려보면 인터폴레이션 옵션이랑 기타 옵션들이 좀 있고요. 저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녹색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러닝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5개 메뉴 중에 스무딩 말고 4개가 있는데 3개는 다 레지스트랑 관련된 거라고 했고, 이제 세그멘트가 남았는데요. 세그멘트랑 하면 이제 브레인 세그멘테이션인데, 브레인 세그멘테이션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브레인 영역을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CSF, 그러니까 3개의 티슈 타입으로 분할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잠깐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대표적인 이미지를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위에 있는 게, 저게. 티오는 하는데, MRI 영상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A 입력 영상 이용을 해서 지금 B, C, D가 다 각각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CSF 3개의 이제 티슈 타입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보통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딱 그 완전히 이제 디스팅트하게 라벨을 그냥 붙여가지고 어떤 복셀이 딱 그 중에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CSF 중에 하나의 라벨을 가지게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여기 그 FPMAC는 세그멘테이션은 그렇게 결과를 내주진 않고 3개의 타입에 대해서 각각의 복셀이 가지는 확률 맵을 내줘요. 그래서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CSF 3개에 대해서 맵 볼륨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 복셀이 그레이 매터의 확률, 화이트 매터의 확률, CSF의 확률, 이런 식으로. 네. 질문인 건데, 네. 저렇게 3가지로 나누는 어떤 의학적인 목적 같은 경우, 저 3개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고요. 우선 이제 CSF는 내적 소역에서 그냥 일종의 물 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레이 매터랑 화이트 매터는, 그러니까 그레이 매터는 시냅스, 그러니까 그런 실제 약간 기능적인 하는 부분들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화이트 매터는 그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경로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하는, 그러니까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달라지고요. 네. 영상상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밝기 값들이 좀 달라요. 아까 봤던 티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일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내척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이제 벤트리클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나비 날개 모양이라고 있나? 저런 형태로 있는 이제 벤트리클이 이제 제일 크게 있는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브레인 저 가장 큰 이제 덩어리 쪽을 보시면 화이트 매터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끝단에 있는 부분들이 그레이 매터들. 그러니까 화이트 매터가 일종의 그레이 매터랑 그레이 매터를 연결해주는 경로, 신용다발이 지나가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매터가 그레이 매터보다는 조금 더 밝은 형태로, 그래서 그 우리 코티칼 그 서페스 부분에 보면 이제 그레이 매터가 어떤 두께를 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프리서퍼에서 저런 코티칼의 뭐 시크니스나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재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을
매일 세 가지 티슈 타입이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CSF가 있고 그 세 개를 분류해 주는데 이제 세그멘테이션 해준 SPM의 세그멘트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래 걸려도 한번 이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돌려보도록 할게요. 저 SPM의 세그멘트는 제가 지금 방금 열어드린 이 파일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하면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템플릿이 하나가 있고 이제 표준, 그러니까 내가 T1 영상을 하나 넣으면 그 T1 영상을 우선 표준 공간에 가져온 다음에 저 템플릿이 있으니까 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그레이 매터가 많은 부분, 화이트 매터가 많은 부분, CSF 매터가 많은 부분을 이제 그 내가 입력한 영상을 저 공간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정합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방식으로 세그멘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도 같이 수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저장을 안 하게 했었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저희 저장한 옵션에 따라서 저 디포메이션 필드를 포워드, 백워드에 대해서 각각 다 아웃풋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마핑 정보만 이용을 해서 모든 걸 다 표준 공간으로 웹폼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템플릿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영상이 이제 템플릿 그레이 매터에 대한 일종의 확률 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코티칼 그 서피스 부분에 좀 많은 확률로 분포를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안쪽에 서브 코티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화이트 매터. 표준 템플릿의 화이트 매터 확률 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CSF. 네, 확률 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PM 8이랑 12를 오면서 이게 약간의 임프루먼트가 있어서 8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티슈 타입에 대한 템플릿만 제공을 했었는데 12로 오면서 이 화이트 매터, 그레이 매터, CSF 외에 뭐 이제 다른 스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이제 제공을 해서 저게 타입이 3가지가 아니고 6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뭔지는 마찬가지로 SPM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잠시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뭔지 저기 써져 있네요. 티슈에 보면 5.2.1에 보면 5.2에 보시면 저 티슈의 오더가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CSF, 본, 소프트 티슈의 레이어, 빠꾼, 백그라운드, 에어,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6개에 대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레졸루션이 높아서 이제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레지스트레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반복적으로 소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이야. 네. 거기다 대고 근데 만약에 네. 저거는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지금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 딥러닝하고 비교해서 네. 어떤 게 현재 더 낫는지 이런 거 혹시 더 낫다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확률 맵을 이제 0.5로 스트레스 홀딩을 하면 이제 마스크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세그멘테이션 해놓은 거 가지고 딥러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우선 이제 딥러닝을 하려면 이제 많은 정답 데이터를 우선 만들어야 될 거고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그나마 이제 화이트매터, 그레이매터, CSF 3개로만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하면 좀 나아지는데, 보면 브레인의 구조가 특히 이제 코티칼 서피스만 해도 막 주름 엄청 많고 이래서 그걸 사람이 되게 매뉴얼로 다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노동이 집약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능에서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정답 데이터로 매시브하게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가 더 낫다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는 네. 딥러닝의 마스크로 네. 이거의 결과를 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꼭 그런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거에 기반을 해서 뭐 사람이 좀 고치다든지 하는 정도로 정답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생으로 정답을 만들려면 정답 만들기 굉장히 괴롭거든요. 네. 벌써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이건 너무 단순한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복셀이라는 건 네. 어떻게 정의하는 게 제일 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복셀이요? 복셀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컬러 영상에 픽셀 아시잖아요. 그거가 3차원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복셀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큐브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드렸는데 그 큐브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리드, 그러니까 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RT 거기서 뭔가 이런 걸 빨리 하는 프리서버. 그 파셀 메이터 프리서버. 내가 쉬어야 되는데. 한 시간 지나서 그 풀서퍼를 돌리면 브레인 저 MRI를 굉장히 잘게 영역을 쪼개져요. 정말 이게 사람의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게 맞을까 싶게 막 굉장히 잘게 쪼개지는데 그거를 뭐 회사에서 그걸 풀서퍼를 하나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풀서퍼를 한 번 돌리려면 T1 영상 하나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걸리거든요.
많이 빨라진 거예요. 예전에 한줌 걸렸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한 4기가쯤, 그러니까 한 서브젝트당 한 4기가 잡고, 그래서 이제 CPU 메모리가 여러 개 달려있으면 여러 개를 패러로 걸어놓을 수 있는데, 하나가 나오는데 빨리면 한 5시간, 보통 한 6, 7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하는 대신에 거의 이제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주는, 세그멘테이션 해줄 수 있는 거, 매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다 하는 느낌으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 회사에서 많은 T1 영상 가지고 그걸 잔뜩 돌려서 그걸 일종의 정답이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딥러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 더 잘한다 안 한다는 이제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풀서퍼만큼 하는 딥러닝 버전의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대신에 딥러닝 빨리 해주니까 5시간에서 7시간씩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 그걸 해준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풀서퍼가 동작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마트라스라든지 브레인의 구조에 대한 이제 널리지를 이렇게 막 끌어와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는데 풀서퍼는 그냥 학습된 걸 가지고 넣으면 비슷하게 쪼개지는 거죠. 네. 어떤 널리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래도 실제 풀서퍼 돌린 거랑 이벨레이션 해보면 뭐 어느 정도 잘 된다 하는 걸 이제 얘기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이용해서 빠르게 한 5시간에서 7시간 걸리던 거를 이제 금방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버전. 세그멘테이션 다 돌았습니다. 제가 이게 아웃풋을 다 넣으려고 했더니 결과가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거든요. 보시면 보시면 이 티슈별로 네이티브 티슈가 있고 아프드 티슈가 있어요. 네, 지금 다 저기 넣으려 되어 네이티브는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이티브만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원래 입력으로 들어간 영상에 앞에 C1, C2, C3, C4, C5라고 붙은 파일들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이게 이제 네이티브 스페이스에 그램에서 화이트 매트 CSF, 그리고 본 차례대로 해서의 티슈 프라이버티 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표준 템플릿 영상 열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이제 뚜렷하고 이 서브젝트에 딱 맞게끔 이제 티슈 프라이버티 맵을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를 아까 그 T1 영상에 오버레이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램메터로 운영하고 화이트매트 CSF까지 올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그레이매트, 화이트매트, CSF를 합치면 불의 시지분이 거의 다 차죠. 네. 그래서
저 브레인 영역 마스크만 익스트랙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SPM 가지고 그걸 브레인 마스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 세 개의 확률 맵을 다 더한 다음에 이제 0.5로 CX 로딩해서 덩어리 마스크를 하나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트라이트먼트 CSF를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티브 스페이스만 지금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와프드 티슈가 저장이 안 됐고요. 와프드 티슈를 보시면 저게 모듈레이티드, 언모듈레이트 버전의 그러니까 와프드 티슈를 하면 저 서브젝트가 표준 공간으로 가져왔을 때 저 서브젝트에 대한 확률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미터, 하트메터, CSF 이제 각각의 티슈 타입에 따라서 내가 이 아웃풋을 저장을 할 건지 말 건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와핑의 MRF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디포메이션 페이드에도 지금 보면 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버스 포워드 그러니까 네이티브를 표준 공간으로 가져가는 마핑이랑 반대로 표준 공간에 있는 템플릿을 네이티브 스페이스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각각에 대한 디포메이션 필드를 내가 원하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이제 세그멘테이션 돌리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분이 다 저장을 하게끔 옵션을 걸어두고 돌리는 게 이제 좀 속이 편하고요. 근데 그게 돌리면 T1 영상 하나 돌리면 결과 아웃풋이 뻥튀기가 한 10몇 배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하드가 넉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열심히 지워야 되는 거죠. 한 몇백 개 돌리면 진짜 하드 막 거의 다 잡아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요즘 하드는 뭐 별로 하니까 저는 다 저장하는 거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그멘테이션 준비가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오늘 SPM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또 질문 있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